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학교 2학년의 물리 내용과 물리 실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는 두 개의 물리 단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전기와 자기입니다. 자,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 보면요. 이 단원에서는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과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고 원자 모형으로 전기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여 우리 주변의 전기와 자기 현상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전기회로에서 전하의 일정한 흐름을 만드는 전압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압과 저항, 전류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도록 한다. 자기성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설명하도록 한다. 즉 뭐냐면 정전기 유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원자 모형을 전기현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기회로를 배우는데 여기서 전압의 역할,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은 처음에 대전 정전기 유도 현상을 들어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 전압과 전류에 의한 전기 모형, 그 전류 모형 설명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저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 실험을 통해 이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험을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대한 내용을 보는데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여기 보면 쓰임새를 조사해 비교한다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저항의 연결에 관한 계산과 혼합 연결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계산하는 과정 아마 했을 텐데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아예 계산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류의 자기작용을 관찰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나는 코일이 받는 힘, 그래서 전동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반물리 실험에 10주차 때, 11주차 때 나오는 두 개 실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그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한 전동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호모플라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활동을 11주차 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출강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출석 강의가 진행이 되면은 약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 활동은 모두 4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마찰 전기에 이용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 실험하기. 두 번째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 탐구하기. 세 번째가 자기장 관찰하기. 네 번째가 전동기 만들기.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험들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와 자기는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내용에 의하면요, 우선 물화 생지 4개 중에서 물리를 제일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물리 중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이 전기와 자기 단원입니다.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빛이 켜지고 전구에 불 켜지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만 그 역학과 관련된 거나 과학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시각적으로 뭔가 변하고 움직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와 자기 단어는 기껏해야 전류계 전압계 이렇게 눈고 움직이는 것 정도지 물론 이제 자기장 속에서 놓인 코일을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이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의 처음은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교육과정에서 맨 밑에 보면은 정전기 유도, 대전과 정전기 유도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전기력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서로 밀어내는 형태 또는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는 그런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원자의 구조, 특히 여기 있는 전자 때문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마찰전기라고 부르고 마찰전기를 띠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전기를 띠는 과정이 마찰이 일어났을 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그때 그 전자를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래서 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까지 얘기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즉 뭐냐면은 마찰을 해가지고 전하가 이동해가지고 생기는 게 대전 마찰 전기였는데 그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캔이 있고 여기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요. 여기 있는 알루미늄 캔 속에 있는 전하들이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전자들이지만 걔가 움직여서 불균형적인 전하의 분포를 띠게 됩니다. 즉 알루미늄 캔 전체는 전하가 중성, 즉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지만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이 오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전하들이 반대 방향으로 먼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요. 이쪽 부분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전하가 움직여서 그 생기는 대전 현상 이런 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하게 되고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하의 그러니까 대전된 유무를 관찰하는 게 바로 검전기죠. 그래서 검전기로 정전기 유도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탐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거는 그 실제로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구리도 탐구하게 하고 그 연결지어 가지고 그 탐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전기 오랜만에 보죠. 검전기는 뭐냐면은 금속판과 여기 보면 금속판과 아이고 금속판과 금속막대, 금속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금속판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밑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서 서로 밀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금속판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그 뭘 가까이 갔을 때 밑에가 벌어지면 아 전기를 띠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교과서를 한번 쭉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건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에 불을 켤 수가 있는데 불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꺼져 버려요. 우리가 아는 전구는 계속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그 전압이라고 부르는 전류를 계속 공급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는 건전지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움직이는 전하가 움직여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한다고 전류를 도입을 합니다. 전류의 뭐 단위 이야기하고 전류의 정의 이야기하고 전류가 흐르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전자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여기까지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에 해당되는 전압에 대해 얘기하죠. 이렇게 수로 모형을 이용해서 전기 회로를 보통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 그냥 활동 교과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메인 탐구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오메 법칙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오메 법칙은 기술 시간에도 배우고 과학 시간에도 배웠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전압과 전류와 그 저항 사이의 관계 V는 IR이라는 식으로 함정되는 그 결과로 해당되는 건데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전류계와 디지털 전압기를 써서 눈금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게 그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요 저항이 있는데 요 저항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의 직렬이라고 하는 건 중간을 끊어가지고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처럼 전류계를 직렬을 연결하고 양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결하는 걸 병렬 연기라고 하는데 전압계를 이렇게 병렬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전원장치에 전압을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압이 바뀌었을 때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표에다가 측정을 하고 그 특징에서 나타내고 얘를 긴 미끄럼선을 연결했을 때랑 짧은 미끄럼선을 연결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전압, 전류, 저항 사이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냈더니 그 비례하는 관계인데 기울기가 틀려지죠. 바로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바로 저항이고 뭐 실제로는 역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계산과 혼합 연결은 다르지 않고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해 비교한다고 했는데, 쓰임새를 하기 전에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렬 연결과 저항을 병렬 연결한 거의 의미가 뭐냐면, 직렬 연결했다고 하는 거는 지나가는 방해물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늘어나는 것. 요거를 이제 직렬 연결인 거고, 병렬 연결은 옆에다 길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지나다니기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전류값이 줄어들고, 얘는 길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더 지나다니기가 좀 더 편해진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하는 것들이 교과서, 교육과정에 조사에 비교했으니까 조사해보자, 사례는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하는 활동들이 실제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역시 이야기했죠. 다음 쪽에 직렬 연결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병렬 연결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예를 주고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네 번째 해당되는 성취규칙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기. 자기는, 자석의 자자입니다. 전기할 때 전기하고 자석의 기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기는 자석과 관련된 건데 그 자석의 힘이 미치는 게 자기력, 그 자석이 미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하고 자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석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거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 되는 건데 뭐냐면 예전에도 힘,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뭐 이런 것들, 뭐 부력 이런 힘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각각의 힘들이었어요.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력도 다른 힘이었었는데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 밑에 내용 나오는데 이 웨르스테드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나침반이 자꾸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알아내? 나침반은 자기장, 그 자석 근처에서 원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우연한 발견을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냈죠. 뭐냐면은 자기장,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든다. 즉 전기와 자기가 합쳐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 또 이제 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을 관찰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사실은 세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있고요. 두 번째 원형 도선이 있고 세 번째 이와 같은 코일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교과서에서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코일 보면은 주위에 자기장의 모습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코일주의 자기장이 자석주의 자기장하고 똑같은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철심을 집어넣으면 완전한 전자석이 되는 거고요. 철심이 없어도 자기장의 모습은 자석과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실험들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 하려면은 건전지 가지고 어렵고 전원장치 있어야 되는데 전원장치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주기 조금 어, 그렇거든요. 이거 가격도 가격이지만 부피도 크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거 선택하는 사람은 다른 실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쨌든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른 걸로 유도하게 연락을 할 거고요. 연락을 안 하면 그대로 신청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한 예들이
뭐 밑에 잠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기부당열차, 전자기 공명, 염성장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힘을 받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요 그림이 뭐냐면요. 요 코일 있잖아요. 요 코일 때문에 그 전류가 흐르게 되고 실제로 요 아래쪽에 확대해서 볼까? 음. 여기 보면은 밑에 자석이 있으니까 N극이 빨간색인가?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전류는 뭐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빨간색이 플러스니까 빨간색.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일로 오는데 어느 방에 간격인지 알 수가 없구나. 전류방향이 이쪽이다. 아래쪽에서. 그러면은 자기장과의 전류방향이 수직한 방향이죠. 그거의 수직한 방향, 둘 다 수직한 방향이니까 여기 앞뒤 방향이 되겠네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흔들흔들해서 이거를 그 전기 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이거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오른손 법칙이 아니지 오른손을 이용해서 바닥이 그러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게 하고 네 개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게 하면은 바닥에 가리킨 방향이 바로 전기력, 힘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전동기 만들기 활동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긴 하겠지만 간단해요. 자석하고 건전지하고 코일, 그 다음에 지휘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에나멜선을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에나멜선은요, 그 구리선을 에나멜로 코팅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않게. 그래서 벗겨내야지만 전류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에나멜선을 여러 그 코일 모양으로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건전지에다 감거나 동그란 거 아무거나 대고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양쪽 끝을 한쪽은 완전히 벗기고 한쪽은 반만 벗깁니다. 자, 사포로 벗겨도 되고 칼로 벗겨도 되고 아무거나 벗기면 됩니다. 완전히 벗기는 거는 전류가 통하게 하는 거고요. 반만 벗기는 거는 반만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전지에다가 클립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전지기구에 고정하고 밑에도 이렇게 자석을 놓습니다. 그럼 자석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류가 이쪽이나 이쪽이나 흐를 테니까 힘을 받아서 얘가 돕니다. 그래서 반바퀴 돌면 전류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받는데 그때 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만 벗기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간이전기 만들기 아마 여러분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용고사 출제가 아니라 임용고사 시험이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시험을 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면접이라든지 수업 시연을 하는데 일부 시도, 서울 같은 곳에서는 그 실험평가를 합니다. 자, 실험평가가 도입된 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 실험평가가 도입될 때 나온 실험이 바로 이 전동기 만들기였습니다. 전동기를 만들면 합격, 못 만들고 안 돌아가면 불합격. 불합격까지는 아니고 점수 채점을 그렇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동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와 자기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도 또는 생각금을 또는 마인드맵 작성하는 걸 여러분들 과제로 제시를 합니다.